안녕하세요. 첫 번째 발표 맡게 된 조현영이라고 하고요. HTTPS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TTP가 무엇인지 간략히 알아본 후에 HTTPS를 이해하기 위한 사전 지식을 몇 가지 알아보고 HTTPS의 동작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HTTPS 배포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만 설명하겠습니다. HTTP란 서버 클라이언트 모델을 따라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프로토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프로토콜이 뭘까요? 컴퓨터와 네트워크 기기가 상호 간에 통신하기 위해서는 서로 같은 방법으로 통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상대를 찾고 어떻게 상대에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어떤 언어로 이야기하며 어떻게 이야기를 종료할까와 같은 규칙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하드웨어와 운영체제 등이 서로 통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요소에 규칙이 필요합니다. 이런 규칙을 프로토콜이라고 부릅니다. OSI 7계층은 네트워크 프로토콜이 통신하는 구조를 7개의 계층으로 분리한 건데 컴퓨터 통신 구조의 모델과 앞으로 개발될 프로토콜의 표준적인 뼈대를 제공하기 위해서 개발된 참조 모델입니다. 2계층의 IP와 3계층의 TCP 프로토콜을 묶어서 TCP/IP라고 표현을 하는데 대부분의 데이터 통신이 TCP와 IP 기반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인터넷 프로토콜을 대표하는 용어로 TCP/IP가 사용됩니다. TCP/IP를 사용한다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송신자가 수신자에게 IP 주소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전달하고 또 TCP의 특성으로 논리적 연결과 신뢰성을 유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TCP/IP 4계층은 TCP/IP 프로토콜 통신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OSI 7계층을 좀 더 단순화시킨 계층을 의미합니다. 여기 응용 계층에는 이메일, 웹브라우저, 파일 등 수많은 데이터들의 저마다의 프로토콜이 존재하는데요. 수많은 통신 규약 중 이번 세션에서 알아볼 HTTP는 월드와이드 웹상에서 정보를 주고받기 위한 약속입니다. HTTP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는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연결 요청을 하고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응답을 보내는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앞서 설명했듯 TCP/IP를 이용하는 응용 프로토콜입니다. 또 연결 상태를 유지하지 않는 비연결성 프로토콜이고 이러한 특징 때문에 쿠키와 세션을 사용합니다. HTTPS는 HTTP로 전송되는 데이터를 TLS 또는 SSL을 사용해서 암호화한 것입니다. HTTPS 프로토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증 기관으로부터 SSL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신뢰성 있는 인증서를 발급받는지는 뒤에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HTTP가 아닌 HTTPS를 사용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보안입니다. HTTP는 암호화가 되지 않은 데이터를 전송하는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HTTP로 개인정보를 주고받으면 제3자가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HTTPS가 등장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SEO, 검색 엔진 최적화인데요. 2018년부터 구글은 SSL 인증서가 없는 사이트에 불이익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HTTPS를 사용하지 않는 사이트에는 이렇게 주의 요함 또는 안전하지 않음과 같이 표시가 되고 검색 순위가 낮아집니다. SSL이 업그레이드된 것이 TLS로 이제 SSL은 사실상 사용되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SSL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에서도 SSL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SSL은 브라우저와 웹서버 간의 암호화된 통신을 위해 만든 보안 통신 프로토콜입니다. 비대칭키와 대칭키를 기반으로 사용한다고 하니 비대칭키와 대칭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칭키 암호화는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동일한 키를 사용해서 암호화 복호화를 진행하고 키가 노출되면 매우 위험하지만 연산 속도가 빠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대칭키 암호화는 한 개의 쌍으로 구성된 공개키와 개인키를 암호화 복호화에 사용합니다. 키가 노출되어도 비교적 안전하지만 연상 속도가 느리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칭키 암호화는 하나의 키로 암호화 복호화를 하는 방식이라고 이해가 되었으므로 좀 더 복잡한 비대칭키 암호화에 대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비대칭키 암호화는 공개키, 개인키 암호화 방식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암호화한다고 했는데요. 공개키와 개인키는 서로를 위한 한 쌍의 키이고 공개키는 모두에게 공개 가능한 키, 개인키는 나만 가지고 알고 있어야 하는 키입니다. 공개키로 암호화를 하면 개인키로만 복호화를 할 수 있고 개인키로 암호화하면 공개키로만 복호화할 수 있습니다.
공개키로 암호화하면 개인 키는 나만 가지고 있으므로 암호화된 정보를 나만 볼 수 있고, 개인 키로 암호화하면 공개 키는 모두에게 공개되어 있으므로 내가 인증한 정보임을 알려서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HTTPS에서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는 대칭키 방식을 이용합니다. 대칭키 방식은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동일한 키를 사용해서 암호화 복호화를 진행하는 방식이었으니까, 이를 위해서는 둘 사이에 동일한 키를 먼저 공유해야 합니다. 그 키를 암호화해서 공유할 때 비대칭키 암호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HTTPS는 대칭키 암호화와 비대칭키 암호화를 모두 사용해서 빠른 연상 속도와 안정성을 모두 얻었습니다. 이제 SSL 통신 과정, 즉 SSL 핸드쉐이크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최초 연결 시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브라우저 검색창에 어떤 도메인을 입력을 한 거죠. 이 부분이 뒤에서 다시 등장하니까 잘 기억을 해주세요. 서버는 공개 키와 개인 키를 모두 갖고 있는데, 이 중 공개 키를 브라우저에게 넘겨줍니다. 브라우저가 그리고 세션 키를 발급합니다. 이 세션 키가 나중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대칭키 암호화에 사용되는 키입니다. 브라우저는 세션 키를 보관하면서 추가로 서버의 공개 키로 세션 키를 암호화합니다. 그리고 암호화한 세션 키를 서버로 전송을 합니다. 서버는 암호화된 세션 키를 개인 키로 복호화하여 세션 키를 얻게 됩니다. 공개 키로 암호화된 세션 키는 개인 키로만 복호화가 가능하므로 서버만 세션 키를 볼 수 있으니까 보안이 보장되겠죠? 이제 클라이언트와 서버는 동일한 세션 키를 공유하므로 데이터를 전달할 때 세션 키로 암호화 복호화하는 대칭키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클라이언트는 어떻게 서버가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앞서 HTTPS 프로토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증기관, 즉 CA로부터 SSL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했는데요.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최초 연결 요청을 한 후에 서버가 클라이언트로 공개 키를 전달한다고 했을 때, 서버가 전달하는 것은 사실 공개 키가 아닌 인증서입니다. EPUB이 리크루팅 사이트에 HTTPS를 적용하려고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EPUB은 HTTP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에 HTTPS를 적용하기 위해서 공개 키와 개인 키를 발급합니다. EPUB이 CA 기업에게 돈을 지불하고 공개 키를 저장하는 인증서의 발급을 요청하면서 EPUB의 공개 키와 서버의 각종 정보를 전달합니다. CA 기업은 CA 기업의 이름, 그리고 EPUB 서버의 공개 키, EPUB 서버의 정보 등을 기반으로 인증서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CA 기업은 인증서를 암호화하기 위한 CA 기업의 공개 키와 개인 키를 발급하고, 발급한 CA 기업의 개인 키로 이 인증서를 암호화해서 EPUB에게 이를 제공합니다. 이제 EPUB 서버는 검증된 인증기관에서 발급된 인증서를 갖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EPUB 리크루팅 사이트에 접속하려고 브라우저 검색창에 도메인을 입력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EPUB 서버는 발급받은 인증서를 브라우저에게 넘겨주는데, 이 인증서에 그 공개키가 담겨 있는 겁니다. 브라우저는 CA 기업의 공개키 리스트를 미리 다운받아 갖고 있어서 암호화된 인증서를 복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비대칭키 암호화의 특징에서 개인키 암호화가 제공하는 신뢰성 보장의 효과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SSL 인증서를 발급한 CA는 CA의 개인키를 이용해서 인증서를 암호화했습니다. 그래서 SSL 인증서는 CA의 공개키를 이용해서만 복호화를 할 수 있죠. 클라이언트는 해당 CA의 공개키를 통해서 암호화된 인증서를 복호화합니다. 다시 말하면 클라이언트에서 CA의 공개 키를 이용해서 인증서를 복호화했을 때, 복호화가 되었다는 건 인증서가 해당 CA에서 발급되었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사이트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브라우저가 인증서의 유효성을 확인했으므로 세션 키를 발급합니다. 그리고 인증서에서 획득한 EPUB의 공개 키로 세션 키를 암호화합니다. 그리고 암호화한 세션 키를 EPUB 서버로 전송하고, EPUB은 암호화된 세션 키를 개인 키로 복호화해서 세션 키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얻은 세션 키로 대칭키 방식으로 서로에게 데이터를 공유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이트에 발급된 SSL 인증서에 대한 정보는 브라우저에서 항상 확인이 가능하고요. CA의 공개 키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간단하게 HTTPS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AWS 라우트 53나 무료 도메인 발급 사이트를 통해서 도메인을 준비를 해야
인증서를 발급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AWS Certificate Manager를 이용을 하면 AWS가 발급하는 인증서를 사용하거나 외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AWS EC2를 이용한다면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를 이용해서 HTTPS 프로토콜에 발급받은 인증서를 이렇게 등록하고 HTTP 요청이 HTTPS로 리디렉션 되도록 해서 배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 외에도 렛츠 인크립트 같은 무료 SSL 인증서 발급 사이트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장성을 고려해서 꼭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아니라 엔진엑스와 같은 리벅스 프록시 서버의 설정 파일에서 직접 인증서를 등록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참고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